항상 명상을 마지막에 끝냈을 때는 어른하게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세상을 바라보면 좋아요. 왜 명상을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명상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계신 장소가 조용한 곳이면 제일 좋고, 소리가 나도 괜찮지만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고요하게 명상을 하고 싶다면 가능하면 고요한 곳을 좀 찾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명상은 꼭 고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게 명상은 아니에요. 명상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장소든 공사장이든 지하철이든 간에 내가 오롯이 몸과 마음을 쉬면서 잠시 호흡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명상이에요. 내가 마당을 쓸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당을 쓰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고, 근데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설거지하고 마당 쓰는 건 그건 명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명상은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게 명상이에요. 이제 명상을 멍 때리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집중하는 거, 이건 몰입이에요. 몰입. 명상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든가 명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앉아서 못해 명상 이렇게 하면 딱 얘기하세요. 그게 명상이 아니야. 그거는 좌선 명상이라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한 종류일 뿐이야. 명상은 먹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걸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마당을 쓸 때도 명상이 될 수 있어. 요리를 할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만 어떤 거냐면은 몸과 마음이 그 순간에 쉴 수 있으면 명상인데, 몸이 쉬는 것은 잠이에요. 휴식이라고 하죠. 그쵸? 잠이고 휴식인데 그건 명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명상은 어떤 게 명상이냐? 밥을 먹더라도 마당을 쓸더라도 설거지를 할 때라도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이 순간에 마음이 깨어있는 자, 무의식적으로 설거지하고 마당 쓰는 거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일이고 집중, 몰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차를 지금 한 잔 먹더라도 내가 손이 움직이고 찻잔이 내 손에 올라오는 것을 직접 제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지켜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지켜보는 자. 이걸 관찰자라고 하잖아요. 요리를 하는 내인데 요리를 하는 내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지켜봐요? 보통 사람은 눈으로 지켜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눈이 없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참나가 없고 보는 자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의식과 신체와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은 지켜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마음의 눈으로 지켜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안 보이고, 그러면 청각장애인 분들은 귀가 안 들린다고 자기가 못 보나 못 듣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간에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마음의 치유 효과가 좋은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좌선을 하고 명상을 왜 하느냐, 이 자선을 왜 하느냐, 앉아서 요거는 왜 하냐면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집중이 조금 잘 돼요. 그렇죠. 현재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좌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행, 주, 좌, 와, 묵, 동, 정. 행, 움직일 때도 명상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차리면, 깨어있으면, 지켜보는 자가 있으면. 주, 서 있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다. 주선 명상이 될 수 있다. 가만히 서 있어서 산속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명상이에요. 좌선하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와,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명상하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다. 어선 명상, 말을 하면서 만트라라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용서합니다, 말하는 것도 명상이 만트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선 명상. 묵언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는 나를 지켜보고 말하고 싶은 나를 그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것. 여러분이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친구가 어떤 내가 의견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탁 알아차려. 묵선 명상. 아, 내가 지금 저 친구의 말에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내 생각, 딱 말하고 싶을 때 묵선 명상을 하는 게 보통. 내가 어떻게, 그러면 차관님 말 안 하고 닫아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항상 말할 때, 말을 들을 때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잖아. 말하고 나면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말을 끊는 실수를 많이 해요. 상대방의 말을 끊는. 그래서 묵선 명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나를 알아차리고 말을 끊고 싶은 나를 알아차리고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걸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묵선 명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묵언이라고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묵언이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묵언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는데,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걸 이제 기여라고 하는데, 기여. 쓸데없는 말을 기여라고 해요. 기여.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 중에 대부분 50%는 남에 대한 험담이 많아요. 남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내 얘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내 얘기할 때는 보통 주체적으로 하다가 얘기가 좀 많아지고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질 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사람 얘기, 누구 얘기, 친구 얘기, 남의 얘기, 남의 사업 얘기, 남의 애인 얘기, 남의 집 얘기, 남의 자녀 얘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기여가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걸 딱 알면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아, 묵언하자.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돼요. 말을 절대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필요한 말에는 필요 없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남을 헐뜯는 말, 또는 남을 이간질하는 말. 우리 양설이라고, 두 가지 혀를 가지고 양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친구한테는 그 친구 괜찮아, 뭐 별로야 하다가 또 이 친구 앞에서는 그 친구 또 괜찮아, 별로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 따라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차라리 그때는 말을 안 하고 그래, 내 생각도 있잖아요.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기분이 나쁠 것 같고, 또 이 친구는 이 친구 험담을 하는데 나는 안 들어주면 넌 안 그래라고 또 동조하면 또 친구하고 또 인연 상할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너 그렇게 생각해? 따라해 볼까요? 너 그렇게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이건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란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굉장히 나를 동조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말의 화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또는 뭐 종교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어떻고 부처님은 어떻고 종교는 야당은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게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면. 그러면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내 생각은 있지만 수행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 아니야, 난 생각이 달라, 이게 아니고, 수행자는 그냥 너 그렇게 생각해? 친구한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주장을 얘기하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친구는 말해도 되지만, 문제가 될 친구들이나 화가 많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은 내가 이 만남이 자꾸 만나기 싫고 싫어져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말과 행동을 섞기 싫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력도 본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두 번째. 네 생각이 그러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다음에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겠죠, 친구가. 그러면 내 생각은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은 이런데, 마지막에 이런데, 네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수행자예요. 어렵죠? 네. 그래, 이게 뭐냐면은 어려운데 여러분 삶에 이게 인연관계들을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해법이에요. 내가 지금 인연관계가 나 저 인간 딱 보기 싫어. 저런 사람 딱 만나기 싫어.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해. 말 섞는 게 싫어. 피곤해. 이런 건 분명히 그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이 오면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저런 사람이 오면 저런 사람이 대화를 하고, 내가 상이 없으면 상대방이 어떤 상을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항상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은 그러한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 생각도 이러한데, 근데 네 생각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 그거는 맞잖아요. 그분은 마음 공부 안 하고 수행을 안 하시는 분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편안하게 하면은 의견이 이렇게 충돌 일으킬 일이 별로 없고, 연인이든 친구든 뭐 지인이든 싸움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어도 내가 인연을 끊고 단절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렇게 삶을 인연 따라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야 하고 절에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뭔가 단절을 해야 인연을 끊고 묵어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 오늘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또 적어왔는데 적어온 것 같은데.